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9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깝게 혹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안 올라오던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에서 또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네. 힘들었습니다. 힘드셨나요?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힘들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힘들고 네. 주식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많이 벌면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벌까봐 힘들고 또 내리면 또 근본적으로 힘들고 그런 시장이죠. 그렇죠. 아마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 좀 포트가 많이 치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개별주들 가지고 계신 분, 2차 전지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겁니다. 오히려 네. 시장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고가 떨어진 장고가 오히려 목요일 대비 하락한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방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조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바이오 안 좋다고 해서 쫙 다 잘라냈더니 오후 들어서 바이오 딱 올라왔죠. 알테오젠, 리아킨 바이오 다 올라왔고. 네. 오늘 바이오 저점 매도했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꽤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슬아슬한 구간이었었거든요. 네. 추세가 더 하락 추세가 강화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부터 오히려 잘 가던 지주사들이 조금씩 밀리고 바이오들이 좀 올라오고 그런 양상이었죠. 제일 최악은 오전에 바이오 팔아가지고 지수사 따라 들어갔는데 매매를 잘 못하셨으면 오늘 같은 날 정말 욕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시장이 조금은 지속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가는 말에 올라탔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지금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에 있는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조선 방산, 오늘 조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조선주들을 좀 길게 쭉 놓고 보면 추세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종목이 좀 너무 과하게 올라서 그렇지. 네. 조선주 오늘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여기 적힌 것처럼 여기 포모가 와서 그렇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은 괜찮았죠. 네. 그리고 엔터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방산 주식들이 좀 밀렸고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방산 ETF 봐볼까요? ETF 보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네. 잘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나오는 그냥 양호한 조정 중의 하루였습니다. 아직 이거 음봉 하나 가지고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내러티브가 깨진 것도 아니고요. 실제 깨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전쟁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방사를 팔 때는 아니에요. 다만 오늘 워낙에 다른 지주사부터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오후에 바이오 이런 게 올라와서 그렇지 그냥 하루 중에 하루였다. 그래서 지금 시장 포트를 가져가실 때 네.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져가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기는 한데요. 자, 3월 14일이 지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으로 보면 현물은 여전히 매도예요. 네. 여전히 4조 이상 매도입니다. 워낙에 4월 달에 매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최근에 한 달은 보면 최근에 5월 9일부터 보면 4조를 샀거든요. 네. 근데 3월 14일부터 보면 4조 7천억 매도예요. 그러면 3월 달부터 4월 달에 얼마 10조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그동안 팔았던 거 회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생은 어떻게 되느냐? 중립이에요. 선물은. 그래서 지금 누적 포지션으로 보면 외국인들 여기서 더 올라가야 파생에서는 본전입니다. 네. 파생 쪽에서는 본전이에요. 그동안 매도 쳐놨던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는 레버리지 ETF나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게 일정 부분 좀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갔던 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주식하고 계셨었나요? 언제요? 2017년. 2017년은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네.
보면 이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 이때 어디냐? 요때입니다. 요때. 2016년 5월 31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날 대량 거래 터진 날. 요 날부터 거의 원웨이로 2017년 말까지 2배 올랐거든요. 네. 130만 원에서 280만 원이네요. 그 정도까지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130만 원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280만 원까지 간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요때는 삼성전자가 모든 수급을 다 가져갔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힘 없이도 꽤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와 다른 점은 많은 섹터, 그때는 삼성전자만 잘했던 세였는데 그때는 지금 삼성전자 말고도 잘하는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방산도 지금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지주사 이슈 통해서 저PBR 이런 거 통해서 지주사까지 다 올라와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힘 없어도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만약에 전자가 여기 탄력을 붙어서 가면 충분히 3,000포인트, 전고점이 3,200포인트 이상, 고점이 얼마인지 봐볼까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지금 이평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변곡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만기일 전후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한 번 줄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근데 급등이라고 하시면 네. 전고점 구간까지 뭐 2,000. 아니요. 전고점 특별하게 지수를 가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제 내일 화, 수, 목장 남았잖아요. 만기일까지. 그러면 화, 수, 목 전후로 해서 만약에 이 3일 중에 급등이 나온다. 네.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주식 비중을 일정 부분 줄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다음 주 가서 다시 사는 전략. 근데 뭐 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더 길게 가겠다. 뭐 좀 떨어져 상관없어. 바빠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이 3,316이었잖아요. 지금 2,855고. 사실 여기서 10% 정도 더 올라가면 300포인트 전이니까 3,100 정도, 3,200 정도 가겠네요. 3,200. 한 15% 정도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한 7만 원 이상만 가져도 20%, 3, 4, 12, 12% 그러네요. 한 30% 정도만 더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3,300 트라이 할 수 있죠. 여기서 6만 원 30%니까 18, 7만 8천 원. 한 8만 원 정도 되겠네. 8만 원. 전고점은 못 가더라도 7만 원 중반까지만 가더라도 지수는 그 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주식들을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지 않겠죠. 네.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모든 수급을 가끔 너무 많이 한 4, 5%씩 올라가면 전자 올라간 장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엄청 세게 땡겨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는 삼성전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계단식 상승하면서 주가 지수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거래대금이 오늘도 30조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대금이 늘어야 네. 결국 또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이제 한 번 더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 거래대금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거래대금 이만큼 나왔을 때 주가가 여기였는데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만 회복하면 충분히 7만 원, 7만 5천 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전자는 이제 본격적인 랠리는 이제 6만 2천 원 이 구간 박스를 뚫고 넘어가는 구간부터 분명히 지수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사실 시간 문제일 것 같아서 전자는 기본적으로 좀 표트 갖고 있어야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다. 이제 나중에 그때 계속 말씀드린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잔고는 왜 이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대형주들은 조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주사 포함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어쨌든 신정부 테마들 뭐 지주사부터 시작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엔터 주식들, 중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카카오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정말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카카오도 사실 제가 계속 안 좋게 말했었고, 뭐랄까요, 이제 그룹 쪼개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사실 안 좋아했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여기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이제 민주당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이래저래 모든 것들이 얽히면서 네. 돌파하는 게 나왔어요. 이제 결국은 전 국민이 AI를 하나씩은
정말 이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국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플랫폼이 카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죠. 원인이 되게 여러 개를 네, 많이 얘기를 복합적입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이제 네. 주주 환원에 네, 대한 맞습니다.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뭐 카나나 AI 얘기도 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경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수혜 볼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네, 보세요? 주가가 안 될 때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네. 될 때는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게 주가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그룹주까지도 이제 올라왔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중에 카카오페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월 2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요 그대로 이 장표 그대로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39,100원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바닥 뚫고 요만큼이나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이미 30% 이상 올라왔는데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실리면서 이렇게 오늘 상가 갔잖아요. 네. 카카오네요. 카카오페이. 상가를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단기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이게 정말 오랫동안 에너지 응축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장 세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딱 요거 보면 그냥 종목 지우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를 뚫기 시작하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제 여기 올라가 한 6만 4, 5천 원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지수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물리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될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오히려 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반대시네요. 오히려 지금은 일단은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요. 네,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9,400억 샀고요. 지난주 네. 목요일에 1조 샀고 그제 1조 1초 샀잖아요. 지금 3일에 걸쳐서 그동안 엄청 팔아는 거를 정말 엄청 사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이제 안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들어온 게 이겁니다. 이게 왔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부터 채워 넣겠죠. 큰 놈부터 채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지주사들 채워 넣을 거고. 왜냐하면 주주 환원에 가장 일반적일 수 있고 우리가 항상 보면 지주사들 디스카운트 돼 있었잖아요. 네. 항상 자회사들의 총 합보다 한 30% 할인해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주사들 급등은 기관들도 그렇고 그동안 막 비워놨던 것들 빠르게 채워넣느라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아직 외국인은 제대로 사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라서 이게 한 90일 정도 허니문 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90일 기간을 버블이야라고 나는 안 할 거야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긴 기간이고 너무 많은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바이오까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너무 손 놓고 넋 놓고 있기에는 좀 아까운 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 방송 아쉬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또 순환매로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제가 왜 오늘 포모가 오거나 순환매로 생각했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호가창 얇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용이 좋지만 호가창이 얇은 거.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쌈지엔터 같은 것들. 지금 많이 급등했지만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추세가 결국 깨지진 않았거든요. 11선 지켜냈고. 근데 호가창이 얇잖아요. 이런 네. 종목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의 시장은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거 잘 안 갈 것 같고 빨리 던져버리고 잘 갈 것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가 막 뭉개면서 내리는 거죠. 쌈지엔터가도 그랬고 SND 뭐 이런 것들 SND 뭐 이런 것도 그랬죠. 이것도 막 막판에 올라왔지만 이것도 장중에 막 호가창 툭툭 잡아먹으면 내려가는 게 보였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호가창 얇은 것들이지만 결국 다 지켜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순환매로 다시 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노하우가 깨지지 않았다면 계속 네.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이제 드디어 반등 시작했습니다. 반등 시작했고 2차 전지 역시나 지난주에 반등 살짝 나오는 것 같더니만 역시나 쉽지 않죠. 결국은 공매도 나오는 것들은 우하향인 종목들은 공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 돼서 지쳐가지고 밀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잘 가는 쪽에서 매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 못 하시겠다 싶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다행인 거는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지주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얘는 잘 버텼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LNF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수두룩하게 이제 우수 쏟아지면 또 이런 반등이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이런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은 이제 오늘 하루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씩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뀜이 좀 네, 손바뀜이 조금씩 있어요. 분명히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제 2차 전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나 아니다. 네,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24조.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29조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 거래대금이 많고 예탁금이 높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이 가격에서도 오늘 50만 원을 넘었어요. 네, 50만 원 넘었는데 전형적인 정말 계단식 상승 안정적이잖아요. 이거 제가 올해 2월부터 올해 처음 제가 2월에 만난 손님들도 여기서 샀었거든요. 30만 원대에서. 근데 벌써 뭐 70%씩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계속 언제 파냐고 매일 연락 오세요. 이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무섭다. 근데 뭘 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계속 고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는 구간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신고가들이 거기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량이 엄청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은 여전히 계속 강세장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내러티브와 넘버스인데요. 과연 지금 지수사 지금 사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상법 개정안 통과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자사주 강제 소각도 지금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여기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지주사가도 오늘 평균 11%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중소 지주사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콜마홀딩스, 노르홀딩스 뭐부터 시작해서 지주사가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지주사 지금부터 여력 있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에 밀린 게 뭐 한화, 그다음에 두산, 또 뭐 있죠? 뭐 SK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윗꼬리 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게 각도가 벌어지면서 거래 터지면서 이격이 벌어지면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런 패턴하고 이제 파마리서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것도 많이 올랐지만 거래량이 없고 다른 뭐 SK나 두산 이런 것들을 보면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조심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금들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빠지면 뭘 찾느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주사들을 찾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 콜마홀딩스 많이 올랐지만 뭐 이런 것들 바닥에서 아직 덜 오른 것들 콜마홀딩스 그다음에 노르홀딩스 뭐 이런 것 노르홀딩스 지난주 뭐 많이 올랐었네요. 노르홀딩스 그렇고요. 뭐 그래서 종목들 중에서 홀딩스는 다 그죠 다 봐야 돼요. 오늘 찾아봤던 게 참 나이스 홀딩스인데 요 상장 나이스라는 이름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나이스 이런 거 보면 뭐 이거는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일 살 수도 있고 다음에 떨어지면 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스 홀딩스 보면 시가총액이 4,700억이에요. 4,700억인데 연간으로 버는 돈이 작년에 1,700억 그리고 재작년에 1,000억, 970억, 1,400억 그러니까 평균 1,400~1,500억 정도 버는 회사예요.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올해도 못해도 300억 벌어도 1,200억에서 1,400억 벌겠죠. 그러면 POR로 봤을 때 곱하기 옆 10하면 1조 이상 가도 전혀 이상 없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4,700억이잖아요. PBR도 0.5배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런 걸 싸다라고 하는 거죠. 가격은 올랐지만 주가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부터 턴하는데 다른 지주사 다 신고가 가는데 얘가 신고가 못 가리고 뭐가 있을까? 그러면 대형 지주사 빠져서 중소형 지주사 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지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커피 여보 반도체 제가 여기다가 여기 넣네요. 여기다 나이스 오늘 돌파민을 넣었습니다. 정말 돌파도 싸다. 했고 정말 싸요. 싼데 그거를 인정을 받는 시기가 이제 올해이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APR은 제가 이거 오늘 오전 중에 자료 작성하다가 오후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어요. 또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주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무서워하시면 사실 살 게 별로 없고 바닥에 있는 거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관심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감소하더라도 디리스크인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네. 위에 있는 종목들이 우로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손절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분명히 바닥에 있는 게 올라올 거예요. 2차 전지가 올라오거나. 그렇죠. 근데 그거가 내일이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그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 패턴을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에 일단은 20% 30% 가져가시면서 그 나머지 자금 중에서 한 70%는 위에 있는 거 사시고요. 위에 있는 거 매매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하시고 네. 바닥에 있는 거는 일단 관심 갖고 보시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싼 종목들이 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저렇게 싼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있죠.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제일 뭐 싸다라고 하는 게 물론 지주사나 네. 저런 종목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뭐 자동차나 뭐 자동차 네네네. 부품 이쪽들도 싸고 오늘 또 꽤 바닥권에서 현대차도 한 4% 올라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사면 어떠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리 들어가 있는. 네. 방금 얘기하신 건 어쨌든 추세 추종을 현대차. 말씀하시긴 네. 했습니다만. 아니 싼 기업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미리 들어가 있는 건 전혀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기회비용. 오늘 같은 날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멘탈 가지고 있으시냐? 그러면 당연히 사도 되죠. 네. 나는 정말 싸게 사서 지주사 2, 3년 전에 사가지고 이제 빚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밸류 뭐 작년에 그 뭐죠? 밸류업 정책 나왔을 때 그때 사가지고 이거 한 10년 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 것처럼 네. 지금 싼 종목 사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관세 범위 안에 있어서 이러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관세 관련된 협상이 좀 긍정적인 이 내용들이 나오고 G7 회의 가가지고 뭐 자동차 관련 관세에서 우소적이 나온다 그러면 또 확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버티는 거는 괜찮아요. 안전 마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테마주 싸게 들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테마주는. 근데 뭐 지주사, 배당주, 대형주들은 싸게 사서 버티면 괜찮죠. 근데 내가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멘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위에 빠르게 가는 것들 하셔야죠. 네. 저는 오늘 대표적인 게 엔터라고 봐요. 엔터. 엔터 결국 또 여기서 또 신고가 나왔잖아요. 하이브. 네. 내일 두 명이 내일 전역하고요. 네. 내일 아마 RM하고 비가 전역할 겁니다. 그 다음이 지민하고 정국이가 전역하고 네. 그 다음에 슈가가 이제 아마 21일 날 전역하고 날짜를 다 네. 깨고 계시네요. 이제 네. 소집 폐쇄가 이제 올해 다 끝납니다. 전역하고 소집 폐쇄가 이제 이번 달 끝나고 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죠. 완전체로. 근데 다만 이제 콘서트는 아마 4, 4분기나 돼야 하겠죠. 그리고 내년 정도에 기대되고 있는 거고. 물론 내후년 실적을 크게 뭐 예상을 뭐 과연 BTS 다음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뚜렷한 답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후속 그룹들이 아직 BTS의 명성만큼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YG나 SM, 그 다음에 JYP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블랙핑크, 여전히 뭐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뭐 다 기존에 잘했던 기업 그 아티스트들이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들을 보면 2025년까지는 좋은데 2026년도에도 좋지만 2025년 대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지금은 즐겨도 된다. 네, 그거는 그때의 문제고요. 여전히 콘서트와 이런 수익들, MD 판매 수익들 기대해보면 전 다 좋다고 봐요. YG 엔터도 지금 흐름 신고가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JYP가 아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트와이스 공연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하반기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도 보면 여기서 다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횡보했잖아요. 네. 이 구간 여기를 넘어간다면 이제 JYP는 시고가를 넘어가면 금방 10만 원까지는 언저리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JYP 좋고 그 다음에 MD 많이 판매하는 YG 플러스. 네, 지금 여기 혼자 신고가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이랑 법을 하고 있는 DRU. 네. 그 다음에 뭐 SM 봐야겠죠? SM.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IP들이 여전히 짱짱해요. 짱짱하고 여전히 내년까지는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회사들 이격도 벌어지지 않았죠. 보면. 네, 보시면 꾸준히 계단식 상승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약간 벌어진 상태니까 또 시대가 되면 11선이든 21선이든 붙여주는 과정들이 올 거예요. 거기서 사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브가 오늘 딱 보면 내가 대장이야 딱 치고 보여줬죠. 네. 가장 먼저 이게 크게 벌어졌고 장대양봉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일 좋은 건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격이랑 과정 붙여주면서 다시 또 재상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매매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중공업, 뭐 HD, 현대, 미포조선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그냥 우리가 붙여놨던 이격이 벌어졌다고 그냥 21선까지 그냥 이격 붙여주는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뭐 리포트가 조금 안 좋은 리포트 나왔지만 수주 나오면 또 이게 달라져요. 네. 또 달라지고 뭐 부담스러운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정책주는 뭐 얘기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책주가 조금 쉬어야 아마 기존 주도들이 다시 살아나긴 할 겁니다만 이렇게 좀 순환매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다. 네. 그러면서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외국인들 선물이 여전히 너무 많이 과매수권이 아니다. 현물도 과매수권이 아니다. 계속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건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CPI 앞두고 조금 경계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8월까지는 계속 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께서 지금 가장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섹터는 엔터인가요? 엔터. 아니 근데 집중해서 보기에는 너무 할 게 많고요. 네. 네.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조선방산, 네. 화장품 엔터, 바이오까지. 기존의 주도주들. 네, 바이오까지. 바이오. 테마주들은 당장 내일도 네.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치고 또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면 오늘 보면 거래량도 많이 솔트루스 같은 거 거래량 많이 터졌거든요. 네. 언제든지 얘네들이 빠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밀리면 다시 기존 주도주들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 바이오 애들이 올라왔어요. 최근까지는 실적, 그러니까 네.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주도주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유동성 장세로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힘을 쓰는 네. 경우를 별로 못 봤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나라고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 뭐 전혀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오늘 코스닥에서 네. 의미 있는 건 알테오젠이 아주 좋은 돌파가 나왔고요. 네. 리아켐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네, 막판에 매수- 프로그램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네, 상위 일단은 뭐 오늘 올릭스가 기술 수출 있었지만 뭐 세론이 좀 나왔고요. 네. 펩트로는 다행히 오늘 양봉은 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결국은 또 좋은 모습, 지금도 좋은 모습. 바이오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었을 뿐이지. 오히려 지금 금리가 급등하니까 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다시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번에 추세적으로 다시 금리가 더 내려간다. 이번 주 수요일 날 CPI가 이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전후로 만약 CPI가 생각보다 잘 2.5가 컨센인 것 같은데 2.4나 2.3 이렇게 나오면 바이오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도주들 플러스 바이오까지 지금 뭐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 잘 구성하시고 급등한 거에서 정리해서 좀 덜 오른 주도주들 사고 이렇게 계속 그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이 강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네.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황유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